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5월달 넷째 월요일 날을 71년에 닉슨 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5월 말에 그 연휴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분들을 추모하는 그것은 이 국가적으로 다 똑같이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이 현충 보훈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운동권들이 많이 변질을 시켰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과 맞서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을 같은 대열에 놓고 추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사람들도 그들을 추모를 하되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훈과 순국, 애국의 개념을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을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은 사람을 추모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 아마 이런 현충일이라는 개념에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때 독재 정권이든 정권에 반대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같이 추모하는 것은 저는 그건 다른 종류를 한데 섞는 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돌아가신 분, 경찰로 돌아가신 분, 소방대로 돌아가신 분, 이런 사람들은 현충일 날 추모를 하되, 그리고 보훈처가 하되, 그러지 않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따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지금 이 보훈의 개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개한 나라일수록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에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죠. 정상적인 나라일수록 그런 예우가 깍듯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경찰 군인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가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니까 적국인 우크라이나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시신을 수습하고 러시아 보고 찾아가라고 요구하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그 경찰 등이 지금 새로 또 209의 시신을, 러시아군 시신을 수습해서 데려가라고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이 뭐 세계 전쟁을 쓸데없이 많이 벌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미국의 국민들이 굉장한 존경심과 또 그들을 추모하는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한국인들, 미국 교민들 중에 영주권 얻은 사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군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또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밤낮 없이 미군의 국방부 속에 예우 담당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미군의 전사를 확인하는 순간 곧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그 예우 담당국이라는 부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인트루이스에 있어요. 왜 세인트루이스에 있나 하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다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심에, 지도를 놓고 보면 정중앙에 세인트루이스에 예우 담당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할 때는 운구 담당 장교가 직접 통지를 하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사 통지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시신의 운구나 장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에 반드시 통보된 후에야 언론에 전사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이 현충일 날 챈스 일병이라는 이라크전 사망자를 한 미군 소령이 운구하는 과정에서의 그 아름다운 일화들을 소개한 영화를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미군 소령이 부하의 부인이 만삭으로 이제 아기를 놓으려는 찰나에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를 놓을 때 죽은 남편을 기억하기 위해 시신이 놓인 관 옆에 그 부인의 이 간이 침대를 놓고 음악을 틀어서 밤새 같이 있도록 배려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작년 9월 달에 미군이 그 아프간에서 철수 작전을 잘못했죠. 정치인들이. 그 과정에서 차량 테러가 났고 13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이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각 전사자 개인이 다 이 수억 원씩의 모금을 미국 국민들이 해줬다는 겁니다. 목표가 다 초과했죠. 자, 미국은 전사자에 대해서 정부 조의금을 1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군인 보험으로서 2005년부터 4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사한 사람은 25만 달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이 살아있는 가족이 있는 모든 전사자 유족들에게 15만 불을 소급 적용해서 추가로 보내줬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바이든이 그 앞에 말한 이라크 철수 과정에서의 13명의 전사자들 시신이 올 때 50분간 80노구를 이끌고 기립에 있었어요. 자, 오바마는 새벽 4시에 유해를 맞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흑인 터너 하사라는 사람의 시신이 도착했는데 그 시신이 도착하는 미국 조지아주 군부대 공항에 가족들이 비행기 값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가 좀 복잡했나 봅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페덱스로 시신을 보내야 할 상황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터너 하사가 사는 LA 지역 캘리포니아의 애국 기병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조직은 군인, 경찰, 소방대 등에서 좀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미국의 보수 조직이에요. 근데 조지아스부터 LA까지는 3,800km의 국토 횡단이에요. 그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애국자를 소포로 보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겠다 하면서 미국 각 주의 애국 기병대의 호소에서 주별로 릴레이로 시신을 전달하자. 그래서 그 시신을 자신들이 마련한 운구차에 싣고 바이크들, 애국 기병대라는 사람들이 주로 바이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인데 그 바이크들을 다 동원해서 주별로 수백 명씩 떼를 이루어서 그 운구차를 호송해서 결국 3,800km를 호송을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의 그 민간인이 국가를 위한 전사자, 어떻게 보면 매우 불공평한 나라죠. 없는 집의 자식들이 군대 가서 전사하고 있는 집의 자식들은 아예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런 모병제 국가에서의 전쟁 사망자. 그렇지만은 미국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 전쟁이 부당하게 정치인들 결정으로 일어났든 말든 전사자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예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한국의 천안함 전사자 가족들은 뉴스로 전사를 알게 되었고, 연평도 포격에서 해병대 2사람이 전사했는데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전사로 인정되지 않고 전사를 이렇게 인정하면 당시 DJ 정권으로서는 북한하고의 전쟁이다라고 될까봐 공무 사망자로 해서 3천에서 5천만 원의 보상을 한다. 그랬다가 2004년에 전사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소령 10호봉 72배로 한다 해서 2억 1천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공무원 평균 급여로 소급 적용해서 2015년에 이 공무원 평균 보수 정도로 이렇게 연도를 곱해서 지급한다 했지만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군은 북한에 있는 이 미군 시신이 발굴이 됐죠. 북한 정부의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발굴 비용을 엄청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2구의 시신을 6.25 때 전사자예요. 아마 6.25 때 격전지 주변을 이렇게 미국 전사자 유해 발굴단이 들어가서 직접 발굴해서 봉안을 하는데 에어포스 2라는 비행기로 데려오면서 엄청나게 성대한 그런 유해 봉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50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들을 데려오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날에 새겨보는 이 보훈의 의미, 즉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이게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뒤섞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세월호 사망자보다도 훨씬 못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꼴이 제대로 아니니까 이런 군에서 돌아가신 분, 군에서 적국의 공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을 전사자라고 인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인정한 이후에 그 보상조차도 형편없고 자, 미국과 비교하면요. 미국은 솔직히 없는 집 자식들이 가서 싸우지만 전사했을 때 그 보상과 예우와 또 국가나 인간에서의 그 전사자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과 또 사후의 보훈적 지원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번 전사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현충일 날에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부분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 현충일에 우리나라의 전사자나 전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보상체계와 예우체계를 정해주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